이목 실습을 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 바퀴 예 그거 좀 하고 싶다라고 그거를 이제 할 예정인데 환상 바퀴는 혹시 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나무를 가지고 그 줄기 한쪽 부분에 상처를 내서 이쪽 부분은 이제 뭔가 온전히 키우고 싶다. 사실 이렇게까지 키우기에는 한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그 1년, 6개월 만에 이거를 결단해서 옮겨서 그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싶은 나무들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수가 있어요. 제 눈에 다 너무 나무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그거 이제 한번 확실하게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죠. 임업 종료 기능사라고 그 실기 문제 보면 거의 항상 바뀌는 필수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좀 해봤었는데 그때 실습을 하고 마지막 실습은 여러분들이 제일 첫날 실습을 하면서 그 수고 가져가셨잖아요. 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렇게 분비 이렇게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게 좀 성의 없이 하신 분들은 영락 없이 죽었어요. 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되고 있는 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져가시고 분갈이도 살짝 한번 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 설명도 제가 한번 돌아가면서 또 설명해드리고 가르치기도 해드리고 사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뭐 봉사활동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르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나무를 뭐 다른 뭐 식질하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저희가 원리를 알아야 이 나무 관리가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기초적인 걸 했는데 전지를 좀 그 신경 쓰셔가지고 잘 많이 잘라보셔야 돼. 뭐 이론적으로 지난번에 딱 해놨지만 그건 이제 이론에 불과한 거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르셔야 돼요. 그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일정 부분 이렇게 벚나무 했는데 좀 많이 잘라보셨어요? 자르실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거의 안 잘라졌던데 이 사람들이 이거 전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내가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못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농장에서 하시면 돼. 남의 거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자르면 안 되잖아요. 남의 나무가 네, 그러니까 거의 안 했더라고 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나 이게 원래 나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다 연령자신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전지를 배웠는데 가위를 갖고 있으면 막 자르고 싶은 거야. 저는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났거든요. 저걸 잘라야 되는데 그런 충동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니 확실하게를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그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못 자르겠다. 그래도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막 잘라야 돼. 그래야 좀 늘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자른 거를 몇 개월 후나 아니면 내년에 수영이 변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감이 확 와요. 그리고 나무는 한 번 딱 그러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1년을 딱 지켜봐야 돼요. 봄에는 이렇게 이 봄에 막 잎이 날 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막 꽃이 필 때 어떻게 생겼고 가을에 낙엽 필 때 어떻게 생겼고 겨울에 그 목질부만 남았을 때는 이제 어떻다. 이걸 알면 나무 구분이 굉장히 빨라져요. 또 어린 나무를 보고 또 큰 나무를 보고 그럼 굉장히 빨라져요.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고 일을 해요. 이거 아직 지난번 했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 어디 딱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밀어줄 하는데 밀어주가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밀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거를 밀어주라고 한다. 와이드들이 벌이 이렇게 와서 그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이 피는 나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어주는 불리는 건데 여기 이제 온나무도 꽃이 굉장히 커요. 온나무도 밀원 중에 하나고 호깨나무도 밀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림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목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 나무를 심어라 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복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밀원수로 딱 심기도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30만 주가 전입바닥에서 나갔습니다. 꺾여나갔어요. 30만 주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싹싹 긁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는 흑견하고 나갈자고 심었는데 웬걸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이 있는 게 참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 현대 사회로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노동력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의 어떤 그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다 예약적으로 사실은 가야 돼. 이거 지금 일부 농가들은요 이걸 열심히 활용해서 또 막 풀 뽑고 관리를 해서 갈아엎고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네네 그냥 다 그냥 캐서 쫙 그랬습니다. 그냥 내드리면 아니 그거 그냥 내드리면은 이게 동해를 입어요. 그냥 제 바닥에 놔둬요. 동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저도 쌍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나의 요령인데 위치에 따라 달라요. 헛개나무를 제 농장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제 농장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래가 헛개나무를 심어놨는데 걔네는 2년째 벌써 키가 한 이만하게 됐거든요. 아마 좀 더 있으면 한번 장마철 지나면 이만큼 될 거예요. 아마 1.5에서 2m 사이가 될 건데 그렇게 커야 맞아요. 근데 제가 유천리 저쪽에 이제 그 천안하고 이제 어떻게 강도 경계 쪽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여기 3분의 2는 여기 색깔이 다 이런 색으로 다 변해 있어요. 이 나무가 원래는 이 색깔이에요. 원래는 나무 색깔이 짙은 갈색이에요. 근데 이 색깔로 여기 3분의 2가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동해를 입어서 마른 거예요. 그럼 이게 상품성이 없잖아요. 3분의 1만 여기만 요 색깔로 돼요. 그러면 이게 웃기게도 여기 3분의 1에서는 눈이 있어도 싹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는 싹이 나와. 그 나무가 반 죽고 반 사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거죠. 근데 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책이 안 나와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터득한 거. 첫사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낙엽수 같은 경우에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잎이 다 떨어질 때 또 서리가 내려오고 등서리가 맞아. 그럼 완전히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 캐는 거예요. 다 캐. 그래서 반 가식 상태로 이게 45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쫙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고 묻어만 놓으면은 동이 안 돼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해봐서 안 돼요. 맨 위에서부터 싹이다. 그리고 색깔은 요 색깔이 아니라 요 색깔로 다 보여야 돼요. 밑처럼. 그래서 가을 작업을 하는 것들은 겨울에 동해를 입는다. 가을 작업을 해놓으면 괜찮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헛개나무 그리고 자기나무. 알죠? 자기나무 이렇게 꼭 공작새 꽃처럼 꼬리처럼 이렇게 막 피는 꽃 있잖아요. 자기나무 잎은 아카시아 추석판처럼 생겨가지고 그 자기나무도 마찬가지. 그 참중나무. 그렇게 익는 것들은 가을에 미리 작업하는 거죠. 걔네들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유천리 쪽에 있는 거는 다 갈아엎느냐 마느냐. 그리고 기로에 서서 그래도 아깝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워서 얘네들을 한 5cm에서 다 쳤어요. 5cm. 왜냐면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위에만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반만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서 순이 일제히 쫙 깎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한 이만큼 컸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단점이 뭐냐? 순위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야. 세 개, 네 개만 올라와. 그거 다 일일이 또 따로 써야 돼. 보통 작업이 아니죠. 나도 그렇게 살리긴 살렸어. 근데 이 작업을 솔직히 저니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그냥 갈아엎어. 또 다시 뿌려. 그렇게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또 현대 사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누가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과 규범에 따라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래처 때 팽나무를 찾아요. 한 1, 2년 전에 팽나무에 대해서 막 떴었어요. 연속극에 막 찾는 거에서 사장님 죄송한데 팽나무는 올해도 못 구하고 내년에도 못 구해요. 그렇죠. 내년에 내가 팽나무 2,000개가 필요하니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내년에 무조건 구한다. 볼 것도 없이 구한다. 근데 누가 팽나무 나가지 말고 누가 파주판 안 한다고 그러고 누가 한다고 그거를 이제는 안 해요. 옛날에는 했어. 그냥 이나무저나무 막 찾으니까 그냥 막 했었어. 사무장 캐내버리는데 작년에 30만 나간 헛개나무도 다음에 10분이 1분이 안 나와가지고 다 웬만한 사람 다 캐내버렸는데 그 어쩌다가 나가는 팽나무를 누가 있겠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사장님 필요하시면 팽나무는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니까 초가을에 일찌감치 말씀하세요. 그럼 내년 가을에 서리가 내리자마자 작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재배를 그렇죠. 하신다는 그렇게 그렇죠. 해 나가 유도를 해 나가야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거지. 허구한 날 무슨 나무 있나 이것만 참기만 하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나는.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우스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해놨는데 그래도 이게 올해 안 나가면 내년에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열심히 물을 주고 키우는 거지. 컨테이너, 화분집에 하우스에다 키우다 보면요 허구한 날 죽어 나가요. 해보셔. 왜 죽어 나가냐? 물 많이 죽여, 물 많이 줘서 죽여, 말려 죽여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많이 죽여. 근데 그렇게 할수록 가급적이면 관리할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산에다가 열매를 이렇게 하는 거, 관상수. 네. 이거 관상수 이게 웃겨요. 여러분도 농지연구가 이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농정과가 있고 산림과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농정과에서는 전 답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임야는 관리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농업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있잖아요. 임업에는 임업 후계자가 있잖아요. 근데 후계 농업 경영인이 돼서 이 밭에다가 한병이하고 심었고 조경수 심었어. 농업으로 인정 안 해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거는 융업이에요. 농업 아니죠. 근데 농업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업을 포함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모든 일치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인정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적으로 접근할 때는 조경수 이 얘기를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농업적으로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관상수나 특용장 이렇게 하면 다 농업적으로 유명해요. 아, 관상수. 관상수 그리고 조경수는 쓰지 마시고 수용작물하면 약용 수용 되거든요. 수용작물이 뭐냐? 뭐 약용작물 한다. 약용작물 아시잖아요. 뭐 자격도 괜찮고 뭐 산수유 괜찮고 열매 따서 뭘 한다. 옹자 이거 한다. 그러면 그게 수용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업 쪽에 임업 후계자신데 뭐 그렇게 해. 그럼 조경수 갖다 드릴 때는
후계농업 경영이 영농 후계자 이면서 임업 후계자 할 수 있나요? 두 개 같이 할 수 있어요. 두 개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막 질문하시는데 20개 별로 간단하게 이제 질문 여기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고 아까 여기 어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C가 이것도 빨라졌어요. 이게 옛날에 그 종자 기능사 제가 그 자격증 이거 취득할 때 나온 거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7월에 나왔거든요. 사실은 올해 6월이잖아요. 저 전나무 씨 얼마 전에 따가지고 그 벌써 매장에 들어갔어요. 전나무 같은 경우는 따자마자 바로 정선을 해서 매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시가 있고 아니면은 따자마자 바로 매장하면 위험한 시들이 있어요. 따자마자 바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무슨 나무가 뭐가 무슨 나무. 그건 할 때 설명해야 돼. 하기 전에 설명해봐야 그게 인마할 거야. 매장하고 파종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매장은 말 그대로 예. 우리 시천말을 그러잖아. 너 매장 당한다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걸 매장이라고 그러고 파종은 일종의 그 씨앗을 매장된 걸 꺼내서 이제 뿌리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하튼 이렇게 지금 이제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가 이제 온난화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씩 땡겨진 것 같아요. 벚나무는 이미 저는 그 아주 그 있잖아요. 그쪽 과육이 이게 만지면 터지잖아요. 네, 그걸 싹 이렇게 털든지 수혈 감든지 감아서 그걸 뭐 이렇게 다라에다가 담가 놓으려면 담가 놓으시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냇가에다가 이렇게 시가루 같은 거 막 콤바인 자루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냇가에다 아예 그냥 던져놔요. 침수시켜.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걸 이제 이게 꺼내서 이렇게 평평한 데서 막 밟으면은 그냥 쫙쫙쫙쫙 다 나가거든요. 그 약간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침수를 시켜놓고 특히 오미자 같은 거 뭐 이런 과일이 있는 씨들은 충분한 흐르는 물에 그냥 아예 담가놓고 일주일 후에 밟으면은 그냥 쫙 나가요. 그럼 씨만 빠져.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종선을 하고 해서 씨만 해야지 과육체 얘네들을 묻어놓게 되면 그 과육이 썩어서 분파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잘 숙성 부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곰팡이 나고 썩어버려요. 씨가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종선을 하는데 여하튼 7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 나무 종자 채취 시기가 있다. 종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과육체 아예 따가지고 오면 좋아. 믿을 수 있잖아요. 또 과육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딱 알만 이렇게 종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과피만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씨들을 보면 이게 작년건지 올해건지 몰라요. 특히 소나무 씨 같은 거 보셨잖아요. 소나무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지만 날개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이제 쌀알 비슷한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씨하고 소나무 씨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일반 사람들 거의 저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리고 작년 씨하고 올해 씨 더 구분이 안 돼요. 섞어버리면 모르거든요. 내가 따지면 내가 되고 그러니까 묵은 씨앗은 발화가 덜 되니까 덜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년까지도 괜찮고 그러니까 원래 IPD라고 이렇게 뭐 외국에는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1, 2년이 많아요. 1, 2년이 많은데 내가 딱 3년이 지나가는 순간 거의 다 가. 10개 중에 뭐 10%도 차 안 돼. 소나무는 내가 보니까 한 2년까지는 그냥 나거든. 근데 해가 갈수록 바위를 확 때려줘요. 근데 초월이 같은 건 어떨까요? 해 넘기면 거의 끝다는 것들이 대부분 초월이. 초월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월별로 해서 종자를 채취를 해야 된다. 한동안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엄나무. 종자를 한번 채취하기 위해서 엄나무 한 나무에 제값이 나르잖아요. 돈 한 500부다. 기본 한 100만 원 정도. 나무 하나 잘 이렇게 찍어줘. 종자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뭐 한다 하고 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나가다 보니까 저 뒤에 음나무 괜찮은 게 있네. 그러면 저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가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 종자가 필요하니 내가 좀 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음료수 한 바퀴 주든 찜을 해는 안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금 해줘야지 그 주인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꽃이 펴요. 그 꽃 필 때 나무를 파악하기가 너무 좋아요. 꽃 필 때. 특히 나무는 이게 수영과 꽃만 보면 정말 1km 밖에서도 전화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꽃이 딱 필 때쯤에 약을 한번 해줘요. 살균 살충제를. 왜냐하면 거기에 노린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노린재가 종자의 그 배젖을 다 흡집을 해요. 그럼 쭉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다고 2번을 치고 아니면 1번을 쳐야 돼요. 살균 살충제를 꽃이 펴서 이제 수정이 돼 있고 날 때쯤 그때 이제 한번 쳐주고 그 마트로 한번 가야 되고 약치로 한번 가야 되고 또 쟤를 언제 따야 될까 시기를 저울질해야 돼요. 미리 따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현재 사람들을 현재 이제 엄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도에 종자 채취를 하면 25년도에 묻어놓고 26년도 봄에 파종을 하게 돼 있어요. 종자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그걸 생각을 해서 올해 따면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시기를 잘 저울질 해야 되거든요. 시기를. 그 시기가 이제 좀 이제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보고 종자 채취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좀 순찰을 한번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종자를 채취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5번 종자 채취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한 대에 50만 원이에요. 한 대에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결코 그렇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딸랑 받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어요. 따자마자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 거 종자도 있어요. 근데 아까 편백이나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국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양광건조, 햇빛에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 휴양목 있어요. 휴양목은 완두콩처럼 생겼거든요. 그걸 막 따가지고 햇빛 날리면 이게 막 벌어져가지고 나와요. 처음에 저 휴양목 따가지고 이게 큰 이렇게 가라 같은 데는 났어. 근데 나는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 그걸 이렇게 달아있는 거를 바로 찬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이렇게 뻥뻥 튀더라고. 다 쳐가지고 사방에. 그 씨가 흑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흑미하고. 휴양목 씨도 엄청 비싸요. 그냥 햇빛에 말려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씨도 있어요. 은행나무 씨 같은 경우 말리면 말릴수록 아예 안 되고, 말리면 걔는 끝이 은행나무. 우리 보면 은행 이렇게 딱 했을 때 구워서 먹으면 연두색 나오는 거 봤죠? 그거 맛있잖아요. 근데 딱 깼는데 허연 거 있잖아. 그냥 말린 거예요. 그건 끝이야. 그게 말리면 끝이야. 그래서 햇빛에 말리면 안 되고, 마로니에 같은 경우 뭐 볼 것도 없고, 마로니에 시계 없어요. 네, 말릴 것만 말리면 안 되고, 호두도 말리면 안 돼요. 호두도 말리면 안 돼요. 그늘에 먹나요? 호두? 네, 은행은 그냥 이렇게 해자마자 바로 묻어요. 네, 은행은 제일 쉬운 게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물렁물렁, 과육이 물렁물렁해지잖아요. 이렇게 시작에다가 냄새 나지만 와서 딱 집어넣어. 그 내가 다 던져놔. 그 일주일에 가서 이렇게 밟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과육이 다 얼추 빠져. 그 알맹이하고 뚝배기 그 꼭지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이게 채바구니에 넣어서
내과에 가서 이렇게 쌀 일듯이 이렇게 하면은 한 심화 딱 나와. 그런 거 기술인데 이렇게 나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알맹이만 빼내는 거예요. 그 은행은 또 염색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콩콩 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거품 엄청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확 주지. 그렇게 해서 아니 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 먹을 걸 좀 빼놓고 그리고 바로 매장을 먹을 걸 따로 저기 할 때는 그늘을 놔요. 먹을 거는 그늘보다도 냉장고 안에다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저장. 말리면 안 되니까 비닐로 안에만 놓으면 돼.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비닐로 안에 말리지 말라고 나갔는데 밖에 놔두면은 곰팡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건조를 그냥 겉에만 말리고 비닐에 넣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200ml 우유가루 그 10개 한 20개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1분 30초 돌리면은 비닐 나와서 뻥뻥뻥뻥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하는데 여튼 씨가 이걸 다 이 보정법은 뭔지 아세요? 보정법? 우리 쌀 조정한다는 거. 껍질 먹고. 네. 이 씨가 보면 온나무 아시죠? 그다음에 헛개나무 아시죠? 얘네들은 올 가을에 따면은 내년에 묻어놨다가 그 다음에 풀어야 돼. 26년에 풀어야 돼. 이 원인이 종피가 두꺼워서 그래. 종피가 진짜 딱 맞아보면은 이빨로 깨도 깨지지 않게끔 딱딱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원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쌀 도정한다 그러잖아. 몇 분 도정 하면은 살짝만 까면 현미가 되고 더 까면 분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까는 거야. 껍데기를 까는 거야. 온나무를 실질적으로 도정을 해요. 그리고 하면 파종을 하면 올해 가을에 딴 거 내년 봄에 딱 잘 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씨앗을 도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쌀 도정하는 데다가 쌀 도정을. 네. 이때 주의할 건 뭐냐? 도정은 사실은 기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연마거든요, 연마. 그 연마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게 하면서 이게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이 한 40m 이상 올라가면 안 좋아.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 돌리면 안 좋아. 그런 걸 좀 주의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도정을 하기 싫으면 약품 처리를 해요. 약품 처리. 황산 알죠? 황산. 황산은 테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자에도 써요. 황산에다가 헛개나무 넣는 순간 황산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약간 꼴쭉해요. 약간. 그건 이제 무색이야. 투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빠뜨려서 좀 뒀다 보면은 점점 갈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해. 그러니까 종피가 녹는 거죠. 그렇게 녹여가지고 종피를 얇게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담가놓으면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경험상 해본 시간 해봤는데 헛개나무는 2시간 전, 온나무는 1시간 전후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항상 얼른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빼내. 안 그러면은 종피 안에 배젖이 있잖아요. 그 배젖이 타버려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방법만 아세요. 나중에 홍산 처리하고 싶다. 그때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법이 있다. 매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종자를 채취를 했어요. 열심히 또 이렇게 정상을 했어. 정상하는 걸 진짜 비표를 틀렸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 땅 쪽에 이걸 노천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배수가 일단 잘 돼야 되는 데를 해놔야 돼. 막 습한데 이런 낮은데 그런 데 하면 안 돼요. 이 비싼 씨가 나중에 딱 꺼내보면 골아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이 매장은 휴면 타파에 내가 보기엔 거의 1등 공신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매장. 요천 매장. 매장할 때 위치를 빛도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비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습은 절대 안 돼요. 습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갈 밑에 놓고 그 다음에 붉은 그 다음에 모래가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데 모사가 없으면 그냥 말아요. 마사를 하시면 돼요. 깊이는 제가 볼 때는 한 1m 정도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항상 이제 20cm 정도를 덮어야 돼요. 20cm 정도를 덮어야 되고 씨를 만약에 들 때 이게 양파 자루나 두께가 이런데 만약에 그 목발캅 같은 씨는 많이 넣거든요. 많이 넣는데 한 15cm까지 두꺼워져요. 그럼 20cm 넣고 한 15, 20 정도 넣고 그러면 최소한 한 7, 80 높이 이상은 충분히 되줘야 돼요. 그래서 한 1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좋은 양질의 흙가지고 이렇게 매장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이 흙들을 정말 막 가마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잖아요. 이거 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이렇게 채로 쳐가지고 이제 불순물과 이제 일정 크기를 선별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채로 이제 친다는 거는. 그래서 요 채로 친 흙하고 이 씨하고 같이 이제 1대1 내지는 2대1로다가 이제 혼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장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씨를 가마로 볶는다는 거는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풀을 볶으니까 되돌아 종자 소독약이거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자 소독약이 있구나. 종자 소독약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다 이 정도 쌓이면 이걸 아시잖아. 그 비료 바가지라고 하잖아. 우리 거기다 볼 때 이 정도 양이면은 한 밥숟가락으로 한 반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면 색깔이 싹 변할 거예요. 자 이렇게 혼합을 해서 내가 넣는 거예요. 씨가 이게 보면은 그 잣나무 씨 아주 잣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립 이거 나누고 그거보다 작은 데 소리 그거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제 뭐 미세종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요. 그거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그 소립종자부터는 제가 볼 때 20cm까지만 딱 해야 돼요. 더 깊이 묻으면 안 좋아요. 씨가 얇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씨가 어느 정도 큰 거는 좀 깊이 묻어도 괜찮아요. 매장할 때 묻고 나서 씨가 마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게. 그래서 매장에 넣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거피 아시죠? 오거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오거피 열매 아시잖아요. 따잖아요. 그러면 바로 파종이 안 돼요. 오거피를 따서 올가을에 따서 내년에 파종하면 안 나와요. 그거는 딱 잘라보면은 배젖이 없어요. 배젖이 언제 생기냐? 올해 땄으면 내년에 이게 노천 매장 상태에서 그 배젖이 생겨요. 산수유도 그래요. 산수유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후년 26년에 뿌리는 건데, 걔네들을 이렇게 딱 매장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깊이 묻어버리면 그래서 뭔가 돌아 있어요. 산수유도 그래요. 산수 너무 많이 묻어놓으면 가도 딱 자르잖아요. 안에 배젖은 이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탁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냄새 맡아봐도 좀 구린내가 나고 이게 쭉 그냥 죽처럼 이렇게 막 돼버려요. 그러면 그 씨 못 씁니다. 안 나요. 뿌려봐야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그 씨를 잘라서 반을 딱 잘라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매장 높이도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독을 하는 거예요. 괜히 묻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 나무 종자는 그렇고 이제 튤립이나 히아신스나 그런 구근이 있잖아요. 네. 구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캤잖아요. 이제 네. 캤으면은 이렇게 말렸다가 한 10월이나 11월이나 그때 심나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추워야 다음에 이제 포질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심을 때도 보면은 이게 그 땅 속에 보면 잡충들이 많이 있어요. 분뱅이라든지 내지는 뭐 거슴이 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도 지금 여기 이제 소미아 씨 아니지 소미아 씨 소개를 해가지고 자생식물 무슨 뭐 재배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이제 씨 13가지 받아가지고 파종을 하고 있는데 난 되게 웃겼어요. 활나물이라고 있는데 파종한 지 한 3일 만에 났어요. 아 근데 떡잎이 딱 3일 만에 딱 벌어졌는데 뭐가 끊어먹는 게 있는 거야. 병충이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살충제를 다 뿌려놨어요. 더 이상 못 잘라 먹게. 그런 잡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되는 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습을 유지를 해도 괜찮고 또 아예 말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너무 습하면은 안 좋다.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재배할 것 같으면은 장마 전에 무조건 다 캐서 양파자루 같은 데 넣어서 이런 데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그냥 이런 데다 툭 던져놨어.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놨어. 그랬더니 거기에 밑에 보니까 무슨 벌레들이 막 껴있는 거야 이렇게. 닿으면 하여 그 접촉 부위에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런 데를 올려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가 하얀 뭐가 생겨서 가루가 생기고 가루 생긴다는 건 뭐 위생물이 있는 뭐 하는 거예요. 약방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건 정말 내가 보기엔 아주 좋은 아이디어. 매달아 놔. 양파망 같은 거다. 네, 통풍이 되면서 뭐 쥐새끼가 거길 타고 올라가고 끈 내려와서 막 이렇게 먹진 않을 거야. 온나무 씨를 내가 그 나이론 그 콤바인 자루라고 그게 양파망보다 굉장히 더 질긴 거예요. 그걸 딱 깨가지고 온나무 씨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빨을 깨도 안 깨지는데 그걸 다 깨가지고 그 안에 배려서 다 까먹은 거예요. 쥐가. 그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놓고서 S자고리 이렇게 그걸 철사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다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고 나중에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이거를 묻혀서 하나씩 심으면 더 좋다. 예. 종자 소독제. 네, 이거 이제 파종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질문하시면 돼요. 어렵게 씨를 닦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기초 지식을 가지고 표면 타파를 위해서 요천 매장을 했어요. 요천 매장을 해서 씨 상태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씨 상태를 확인 안 하, 저는 초보 때 확인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실 이렇게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다섯 고랑 있어요. 1, 2, 3에 나오는 무슨 나무를 뿌리고 1, 2, 3에다 나오는 무슨 나무를 뿌리고 뭐 이렇게 다 계산했어. 갑자기 그 세 개가 안 나는 거야. 씨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뿌려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면 씨가 안 나거든요. 확인을 어떻게 해요? 매장 상태 이렇게 딱 씨를 꺼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단풍나무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고로쇠 씨거든요. 고로쇠 씨는 일반 단풍나무 씨 아시죠? 날개 달린 거? 그거의 한 10배 크기가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한 10배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 부분에 날개 말고 여기를 가운데를 탁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건강한 배젖이 그 안에 딱 보여요. 배죠. 쭉쟁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꼭 돌아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권장 기준량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알 같은 경우는 1m, 1m에 뭐 2g?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준이 있더라고요. 1m, 1m에 뭐 2g 뭐 있는데 뭐 씨마다 어떤 다르겠죠. 그렇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5평에 3,000개 정도가 나오면 딱 적정해요. 그러면 딱 양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 너무 얇고 키가 작은 규격 미달도가 나오는 거고.
너무 조금 뿌리면은 풀만 많이 내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3,000개를 보는데 50m예요, 50m. 그럼 10m면 1000개가 나와야 되고 1m면 100개가 나와요. 1.2에 1m. 이 안에 딱 100개 정도가 따다다다 나오면 최고죠. 그럼 3,000개를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냐? 양질의 씨를 대략적으로 5,000개 정도로 계산합니다. 왜 5,000개냐? 그 중에 이제 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양질의 씨라고 하지만 왜 조건이 안 맞는 씨, 조건이 안 맞아요.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또 거기에 보면은 쥐새끼들도 있고 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싹이 나. 저 싹 났어요. 거세미가 그냥 모가지를 다 끊어먹는 게 있어. 이상하게 죽어. 그거 다 감안해야 돼요. 그걸 한 2,000개를 잡아요. 그래서 5,000개, 5,000에서 6,000개의 양질의 씨를 뿌린다 계산을 해야 3,000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 씨 딱 꺼내보는 거예요. 딱 꺼내면 잘라보는 거야. 10개를 잘랐는데 5개가 불량이고 5개가 아주 양질의 씨인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2배.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내장을 할 때 한 5, 6천 개를 한 자루에다가 딱 감아놔요. 한 구랑에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진 어떤 이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1.2에 50m. 이거 씨를 뿌리고 나서 보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덮어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다 지프로 덮었어. 지프로 덮으면 집이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다가 덮는 거죠. 보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m씩 무조건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밭도 50m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조그만 거대로 덮고 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 6,000개의 양의 5, 6,000개의 양의 그 씨를 한 자루에 담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두 자루 한 볼이나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두 볼 양을 한 자루에 집어넣죠. 한 자루 갖고 두 볼을 다 뿌리는 거죠. 예상할 때 그렇게 하시면 편해요. 자 이거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 씨 뿌릴 때 너무 몰리지 않게 골고루 잘 뿌리는 게 중요한 거고 뿌리고 나서 롤러 있잖아요. 롤러 이걸 우리 이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은 공식적인 용어는 진화예요. 진화 이걸 이제 얘를 이렇게 누른다 이거예요. 씨를 눌러주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해놨는데다가 씨 뿌리면 이게 여기 떠 있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얘를 딱 땅속에 딱 묻히네. 다 눌러서 바뀌잖아요. 평평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주 덮을 때 복토 덮는 거 복토라고 하잖아요. 복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실을 너무 얇게 덮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르죠. 나무 실은 한 번 말르면 끝이야. 다음에 물론 또 나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나요. 그 내년에 나면 어떻게 해? 1년 지났지 바람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헛거라고 하는 건데 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도를 중요한데 이거를 예전에 사보다 그 높이를 맞춰서 C가 1cm면 3cm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3cm를 맞추기가 이게 이렇게 상태는 좀 어려워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얼마를 높여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C를 이렇게 하면 바라가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3cm를 딱 보는 거예요. 이 3cm는 관리 앞에 보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밀어보면 그래가지고 얇게 더 1cm를 덮을지 3cm를 덮을지 그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눌러놓고 나서 그 위에다 한 번 또 덮어주나요? 붓들을? 그거 지금 씨 이제 박아놓고 일단 씨를. 로타리를 쳤죠. 그다음에 이제 줄을 뗐죠. 근데 그거 1차 곡을 탄다고 해요. 1차 곡을 이 지금처럼 1차 곡을 탄다고. 이렇게 줄을 다 떼운 다음에 그 줄에 맞춰서 달리기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렸죠. 그 다음에 롤러를 눌렀죠. 롤러를 누른 다음에 씨가 보이잖아요. 이 씨가 내가 볼 때는 크기가 0.5cm예요. 그럼 1.5cm 정도를 국토를 한다. 달리기가 여기 지나가는 순간 흙이 이렇게 털려나와요.
흙이 덮어주는 거야. 여기 지나가고 여기 와 지나가면 여기서 덮어주는 그걸 관리도 갈리기도 딱. 옛날에는 다 사본에 막 했어요. 올바 힘들어요. 관리가 착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대로 복토를 했죠. 그다음에 차음하고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데 물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그럼 그날 10분이랑 공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비 오는 걸 가늠을 해서 일단 로타리는 시간 날 때 해놓고. 거름은 겨울에 미리 뿌려놓으세요. 그럼 가스장에 지나는 거 안 해. 걱정 안 해도 돼. 충분하게 부수게 겨울에 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일찌감치 그냥 로타리 딱 쳐놓고 줄 빼놓고 그리고 또 있다가 항상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1차원을 하나. 내일 모레 비 온다. 그러면 그날 다시 한번 턴 딱 봐가지고 씨 뿌리고 바로 딱 받는 거예요. 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막 허겁지겁 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게. 해마다 그냥. 진짜 항상 여유 있게 뿌려야 돼요. 근데 항상 그냥 시간을. 처음이면 땅이 딱 딱딱해. 굳어. 못하죠? 1차 고까지 터는 거예요. 1차 고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1차 고 터놓고서 이게 쇠들하고 좀 하찮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평하게만 맞아 상태에서 씨 뿌리고 다시 복토를 하게 되면 안 밟고 다니면 돼요. 안 밟고 다니면 얘도 노타리를 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고시고시해요. 그러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나 비가 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 쉬는 가급적이 한낮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알면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 쉬는 시간 안 됐나? 계속까지 쉬는 시간 딱 쉬는 시간.